우리나라 우판이 우리나라 보수라는 게 분단 체제에 기생하고 거기에 빨대 받고 있는 놈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게 드러나고 있는 그러니까 거죠. 이거는 조금 불편한 진실을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겁니다. 문제를 입체적으로 생각할 능력이 없으면은 아닥을 하든지. 그다음에 두 번째 조금 문제가 이거는 이런저런 의미에서 이거는 거의 지금 절벽에 왔지만은 충분히 우리가 다시 정상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가닥이 생기면은 그걸 가지고 발전적인 창조적인 의사들을 결집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아니고 전부 칭얼거리기만 하고 있어요. 문재인도 반미를 지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지만은 반미를 하면서 우리는 1조를 넘으면 죽어도 1조를 못 넘어 이러면서 칭얼거리고 트럼프한테. 그다음에 얼마나 개 조잡 반미라고. 제가 반미가 창피한 게 아니라 반미를 국민 생명을 2,600원으로 1인당 깎아갖고 하는 그 개 조잡이 너무 창피하네. 문재인이 만약에 나한테서 무릎 꿇고 저한테 반미에서 저기 뭐야 너무 나간다. 아니. 무릎을 나한테 문재인이 와서 꿇고 선생님 저한테 반미를 해가지고 남북 그 친중 반미 코리아 연방으로 가는 길을 그 사악한 꾀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라고 문재인이가 나한테 얘기하면 너한테 그럼 내가 한 수 가르쳐 주노라 하고 그 마음까지 들더라고. 너무 조잡하게 반미를 하니까. 그러니까 그게 저는 이제 뭐 손혜원 사건이든 최소원 사건이든 최순실 사건이든 그런 국내적인 하찮은 것 같이 보이지만 본질적인 문제가 저렇게 왜곡이 되는 걸 보고 그다음에 남북 문제같이 우리 명줄이 다 달려있는 문제인데 문제를 저런 방식으로 푸는 걸 보면서 참담함이 아니라 부끄럽습니다. 부끄러워요. 그러니까 아니 내가 오죽하면 저 인간한테 내가 저 문재인 586한테 내가 반미 강좌를 좀 해주고 싶다. 진짜 대한민국 말아먹는 꾀를 그 생각까지를 쪽팔려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말을 안 하면 참 정말 밤새도 할 것 없는데 이걸 조금 그거 한 게 왜냐하면은 이 근본적으로 우리의 그 존재 우리 대한민국이 서 있는 위치와 거기에서 일정한 역할을 하는 뭐 지식인 혹은 엘리트들의 그 생각이라고 하는 게 너무 천박해요. 굉장히 천박해진 거예요. 첫째가 정신실종 상태야. 첫째가 꼭 우리 내부의 문제가 우리 내부의 그 감정이나 혹은 명분 싸움으로 모든 게 다 해결될 수 있다고 보고 서로 명분이 안 맞아서 싸우고 투덜거리고 또 목숨을 내걸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애초에 한반도에 사는 우리의 위치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은 밖의 문제를 어떻게 보느냐에 대한 지배층 혹은 지식인 혹은 엘리트들의 최소한의 합의는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워낙 큰 힘이 한반도를 우리를 중심으로 해서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거 다 제껴버리고 저 친구가 뭐 어떤 생각을 하고 있기에 저렇게 한다. 아니 세계를 관리하는 트럼프도 뭐 트럼프의 인성이나 트럼프의 행동을 가지고 지금 좋다 싫다 지금 뭐 투정하고 불평하고 또 뭐 그러잖아요. 그게 아니고 지금 2019년 1월 2월 이 시기의 대한민국은 정말 결정적인 시기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구한 말에 일본은 그 당시에 선진이고 문명인 영국의 힘에 편승했잖아요. 영미가 이제 패키지였으니까. 패키지였고. 그다음에 우리는 그 와중에 국내 정치적인 권력도 다툼으로 러시아를 끌어들였어요. 그래서 망한 겁니다. 영일 동맹이 1902년에 있었잖아요. 일본이 이미 동아시아에서 영국과 결합해서 동아시아를 강자가 되겠고 영국이 그거를 허락을 한 거고 뒤에 또 이제 뭐 가스라테프 조약 해가지고 미국도 그냥 영국이 하니까 인정해버리고. 그 이제 러일 전쟁 후에. 그때 사실은 우리 국내적인 걸
우리 좀 잘 아시겠지만은 우리 저 박주필께서 많이 말씀하셨죠. 그걸 좀 말씀해야 되는 게 최익현의 위정척사하고 예. 그다음에 개화가 아니라 저기 저 우리 공화파 예. 공화파가 그게 말하자면 벽파입니다. 왕조를 계속 유지를 해야 된다. 이게 망해간다, 왕조가 망한다라고 하는 생각만 가지고 왕조에 충성하는 벽파들하고 위정척사. 그다음에 그게 아니고 문명이 변동하니까 세계사가 지금 표변하니까 더 선진적이고 지속 가능하고 창조적인 쪽으로 눈을 돌려서 힘을 합해야 된다라고 하는 쪽으로 분리가 됐잖아요. 만민공동. 근데 사실은 스테블리시먼트는 말하자면 왕백파고 그다음에 여기에서 새로운 요구를 하는 공화파가 있었어요. 그게 서재필, 우남 이승만 뭐 이렇게 다 연결됐잖아요. 나중에 보면 그게 공화인데 공화죠. 실제로는 그 당시에는 이제 입헌군주론이죠. 그게 그때 당시 입헌파지. 그때 당시 입헌 문명파예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해가지고 결국은 일제 강점으로 들어갔지만 결국은 지금 현재까지의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이 서 있는 자유 헌법에 의한 대통령제 혹은 대의제 뭐 형식적이지만은 지금 그리고 대법원제까지 집어넣는 하지만은 그 이유는 그 당시에 공화파의 싹이 만들어졌고 그렇죠. 그거 온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요번에 백준원호는 3.1운동 때 그게 완성된 거고 그리고 그 그림이 120년 후에 지금 오늘 현재 아니 천하체계로 회귀하겠다는 시진핑이가 문명입니까? 아니면은 PC든 뭐든 지금 미국의 내부적으로 멕시코하고 벽을 쳤어라도 그렇게 기율 없는 민주주의는 안 된다. 기율 없는 시장 체제는 안 된다라고 해서 시장의 이 기율성을 만드는 주권을 만드는 트럼프와 그리고 동아시아가 주권 체제도 완전히 와해가 되고 그 다음에 경제적인 침략도 아주 그냥 물란하게 진행되고 이거를 교정하려고 하는 트럼프가 대표하고 미국 체제 전체가 지금 움직이고 있는 이게 문명인가? 이걸 두축을 놓고 사고하고 그 다음에 설사 거기에 목매한 그게 있어서 지금 대륙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정권이 비판을 하려고 그러면은 다른 대안을 내놔야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걸 잠깐 다시 돌아와서 우리가 이제 그 3.1운동 100주년이니까 올해 그 얘기를 좀 하면 그 얘기부터 하면 이제 조선 말에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제 어떻게 보냐면 그 말씀하셨듯이 그러니까 영미 동맹과 러시아가 충돌했거든요. 그렇죠. 일본과 한국에서. 근데 그 이미 거문도 사건에서 영미 동맹 쪽이 그 조선 왕실에 손잡작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시그널을 보냈다고. 시그널 보냈죠. 근데 그거를 조선 왕실이 그냥 잘라버리고 러시아에 붙어버렸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뭐죠? 이유가 뭐냐면 이 영미 동맹이랑 손을 잡으려면 내부 개혁을 해야 돼요. 입헌군주를 해야 돼요. 입헌군주를 해야 돼요. 그거 요구가 있었다고 저는 봐요. 그게 당시에 그쪽이랑 친했던 만민공동의 흐름에서 그게 나타나거든. 1899년에 단합받은. 그게 반역이다라고 탄압해서 사형으로 몰으려고 그랬잖아요. 우남이 선반 잡아가지고 청년, 불과 24살짜리 청년을 잡아서. 왜냐면 그때 이제 대중스타니까, 연설에.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냐면은 영미랑 손잡으려니까 이놈의 자식들이 이제 그 당시에 사대부, 그 왕실 입장에서는 이놈의 자식들이 나라를 고치라 그래. 나라를 먹으려고 그래. 나라를 그러니까 내부를 개혁하라 그래. 우리 러시아랑 자꾸 가면 돼. 이렇게 한 거예요. 짜르 러시아와. 그러니까 영미 동맹 입장에서는 그래도 개혁 성향이 있는 게 일본이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일본을 손을 잡아버렸다고 그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문명과 생명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나 이게 그냥 강한 놈이랑 손잡는다가 아니라 그 당시에는 동아시아의 육군 군사력에 있어서는 그리고 이제 여차하면 해군을 동원하면 왜 그러냐면 이미 그때 러시아가 여순항하고 그렇죠. 블라디보스토크하고 함대를 갖고 있었거든. 가지고 있었죠. 두 개를. 그럼 영미는 이 함대도 없단 말이에요. 그때. 그렇죠. 없었죠. 그리고 육군은 당시에 이제 군사학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러시아의 육군은 세계 최강이라고 얘기를 할 때예요.
그러니까 러시아의 군사력으로 보면 러시아랑 손잡는 게 맞아. 군사력으로 보면. 근데 그때 군사력만 보는 게 아니라 이게 문명과 생명의 흐름이 어떤 거냐를 고민했다라면 그때 영미랑 손을 잡았어요. 조선 말 그렇죠. 때. 네. 그리고 그런데 영미랑 손을 안 잡은 이유가 뭐냐면 겉으로 군사력도 좀 약한 것 같아. 그런데 이놈의 자식들이 건방지게 우리 저기 성리학 그 탈레반 체제 그 약화시키고 왕실 정치를 입헌군주로 해서 왕실을 헛개비로 만들고 나라를 개혁하라는 식으로 만민공동회 같은 거 내세워서 공작하고 있어. 그러니까 저거 잘라버리고 우린 러시아랑 손잡아 이랬다가 망한 거야 나라. 중국은 더 했죠. 아, 중국은 더 망했지. 중국은 이미 무술변법 때 네. 1898년도에 그 개혁파들이 집권을 했잖아요. 백일천하로 끝이 났어요. 그게 이제 네. 서태후가 네. 반동을 해서 끝났고 그 직후에 뭐가 일어났어요? 의화단 사건. 의화단. 즉 무지막지한 종교 원시 질서를 주장하는 네. 이 폭도들이 말하자면은 제가 네. 개국 말하자면 이제 네. 외국 세력 대사관 부수국을 했잖아요. 제가 이거 이 대목에서 할 말이 있어요. 네. 중국 애들이 얼마나 거짓말을 하냐. 그 뭐지? 띠악 하고 따닥 치는 놈 이소룡. 이소룡. 이소룡의 제일 유명한 게 그게 정무문 아니야. 정무문 맞아요. 정무문이 그 의화단 사건 배경 얘기거든요.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저게 뭐야 또 연문. 연문 그 영화 만든 거 보면 연문은 원래 그거랑 관계가 없는데 의화단 배경으로 해서 비슷하게 해서 영화를 만들어 놨어. 내가 보고 웃기는 게 의화단이요. 얼마나 잔혹했냐. 예를 몇 개 들어드릴게요. 네. 당시에 괜찮은 선교사들이 가서 중국에 선교 활동하고 그 다음에 대학 짓고 그랬다고. 네. 네. 선교사 다 때려 죽이고 찢어 죽이고 선교사 마누라 강간해서 죽이고 선교사 애들 그 젖먹이 애들 들어가지고 돌멩이에 머리 패댕이 쳐서 죽이고 그렇죠. 해골 깨뜨려 수백 명 죽어 수백 명. 뿐만 아니라 중국의 당시에 예수교 신자 그러니까 이게 말하자면 크리스찬들이라는 게 하층민이잖아. 의화단 이 중목 깡패들이 그 중국의 크리스찬을 테러로 죽인 것만 3만인가 돼요. 그러니까. 뿐만 아니에요. 제가 티벳에 대해서 그러니까 외국 군대들이 들어갔죠. 티벳에 대해서 제가 참그 중국에 먹힌 게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와중에 벌어지니까 운남 사천에 티벳 그 노란 모자인가 빨간 모자 쓴 티벳 승려들이 튀어들어가 가지고 예수교 크리스찬 믿는다고 그걸 승려들이 앞장서 가지고 때려 죽였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여기 조계종 그래서 티벳 불교에서 그 빨간 옷 입은 사람도 해서 뭐 대단한 승려 오케이 그분들 모셔서 불법 배우는 건 좋은데 그 양반들 꿇어 앉혀놓고 티벳을 얼마나 부패시키고 착취했는지. 티벳이 신정일치 사회였잖아요. 그때 종교는 그게 티벳 불교였거든. 그게 완전히 티벳 사람들의 진꼬를 빼놨기 때문에 나중에 모택동군한테 어이없이 먹힌 거예요. 그렇죠. 그게 어이없이 먹혔고. 그러니까 티벳 독립운동을 하려면 승려가 이끌면 안 돼. 그래 안 돼요. 저는 안 된다고 봐요. 진짜로. 그리고 제가 티벳 사람들 불쌍하게 생각하지만 먼저 티벳 불교가 저질렀던 일들 그게 신정일치 사회에서 저질렀어요. 그렇죠. 그것에 대한 철저한 비판 없이 중국 애들이 우리 땅에 와서 어쩌고 웃기지 마세요. 저는 안 받아. 이 시비라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야. 독립된 개인이 굳건하지 않으면은 네. 문명에 편성할 수 없습니다. 근데 하여튼 오늘 이야기가 뭐 우리 같은 진영 내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과 관련해서 근본적으로 문제로 생각하는 건데 첫 번째 제가 한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 대한민국이 그냥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편하고 우리가 뭐 좌우 관계 없이 혹은 권력층 혹은 야당 관계 없이 우리가 편하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어디 건지를 우리가 냉철하게 개선하고 있는가 반성해야 됩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가 신라 통일 한번 얘기해야 돼요. 그렇죠. 그런 문제가 그게 따로 있죠. 신라 통일은 이 세계 질서의 그 지향점을 명확하게 읽으면서 자기 실속은 다 챙긴 그런 케이스거든요. 이게. 그게 예, 말씀하시죠. 제가 저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요새
돌이 뭐 무슨 고구려 정통력이다, 뭐 만주를 다 잃었다, 신채호 씨도 그랬고 그랬는데, 예? 그 당시 멀지 강점기에 신채호 씨가 아와 피아의 즉 이렇게 열국의 이해관계가 교차하는 지역의 대한민국이 한반도에 우리의 운명을 아와 피와의 이분법으로 나눠가지고 살 수가 없어요. 문제는 아가 피아의 역량들을 어떻게 계산하고 그걸 우리 힘으로 얼마나 이용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게 첫째 차관점이 돼야 돼요. 투쟁이 아니야. 그럼요. 어떻게 활용하고 저항하고. 예, 그리고 나의 정신의 뿌리를 어디다 둘 거냐. 어디다 둘 거냐. 그런 측면에서 멀리 돼 있지만은 가장 척박한 신라가 그것도 백두대간으로 쫙 영남발포스로 다 갇혀 있던 신라가 어떻게 반도 전체를 먹었느냐. 네, 그거 얘기를 제가 하면 예, 그 이야기를 한번. 이게 이제 중국사에서 우리 중국사 전공하시죠. 네. 수당이라는 게 특이한 첫 번째 케이스예요. 이게 뭐냐면 수당은 뿌리가 몽골족이잖아요. 선비. 그렇죠. 선비족. 선비가 몽골족이에요. 몽골족의 일파예요. 선비 거란다. 이 몽골이라는 게 결국 유라시아 스테퍼벨트 ESB. 그러니까 이 서만주에서부터 흑해까지 이르는 그 광활한 초원 바다. 그렇죠. 의 힘을 집결한 데라고 수당이. 예. 그 힘을 바탕으로 해서 그 다음에 기마군사력. 그러니까 달리는 말에서 활 쏘는 거 아직 편자는 없어요. 네, 예. 그러니까 한반도에 대규모 기마군사력은 못 들어와. 편자가 말 말고 편자가 없으니까. 근데 아무튼 부드러운 땅에서는 중국 같은 데서 그거 달리면서 활을 쏠 수 있다고요. 이거를 가지고 중국 몸통부, 그러니까 황하유역, 양자강 유역을 중심으로 한 중국 농경단지 예. 이거를 점령해서 정복해서 결합을 한 거예요. 이게 처음 있는 일이에요. 그렇죠. 중국 역사에서 그 이전에 어떤 케이스도 유라시아 스테페벨트하고 중국 몸통 농경단지가 결합한 적이 없어요. 수당이 처음이라고. 이게 결합하니까 무시무시한 힘이 나오니까 신라는 김춘추가 무슨 독박을 돌린 거냐면 어차피 고구려 맛이 간다 이거. 저거 잘못 까불면은 고구려 저거 자멸한다 이거요. 오케이. 그러면은 우리가 그 이 혼란한 와중에서 반도에는 기마군사력이 못 들어오니까 이 편자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편자도 없고. 반도에는 못 들어오니까 우리가 정신만 똑바르면 이 반도만큼은 지켜낼 수 있다. 신라는 그렇게 통박을 돌린 거예요. 그게 그냥 된 게 아니고 네. 사실은 우리가 뭐 삼국이 뭐 거의 비슷한 시기 한 100년 전으로 해서 불교가 들어왔는데 예, 예. 삼국이 같이 들어온 불교는 그리스 불교입니다. 지금도 불상이 전부 간다라 방식으로 돼서 그렇죠. 사실은 서남아시아 불교. 서남아시아 불교죠. 예, 그게 말하자면은 보편 종교. 굉장히 고도의 당대 정신적인 최고의 종교예요. 완결성을 가지고 있는 그거고. 당대 카톨릭과 비교하면 그럼 우리가 훨씬 더 최고라고. 그렇죠. 삼국의 그 불교를 보면은 뭐 고구려는 그렇게 강하진 않았고 백제는 사실은 왕실 귀족의 기복 불교였습니다. 기복불교. 그래서 문화가 아주 융성을 했죠. 근데 독특하게 신라는 이 그리스 불교가 통으로 잡아봐. 통으로 잡아와서 세속적 치세에 아주 높은 수준의 체계화된 불교 국가가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내적인 통합체가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그런 힘이 생기니까 외교적인 계산 능력이 생긴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신이. 당과 편의적으로 예, 예. 동맹을 맺어서 삼국을 이제 반도에서 정리를 하고 그 뒤에 마지막 김춘추가 당의 힘을 당과 외교를 단판을 맺었을 때 당이 이 지분을 내놓을 거 다 계산을 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전을 불사해도 네.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이 없으면 그렇게 그래서 못해요. 일전불사에서 결국 반도를 지켜냈죠. 지켜냈죠. 네. 반도를 이제 반도를 네. 지켜냈죠. 이 한반도를 지켜냈다. 이제 그걸 좀 더 이야기를 하면은 예. 우리가 세계화를 잘하고 그다음에 용외세 외교를 잘하면은 우리의 그 국력은 말하자면은 힘은 수직 상승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네, 기본적으로 다 정신의 게임이야. 정신의 게임. 그러니까 단위가 작다는 게 결코 네. 마이너스 요인은 아니에요. 아니에요. 탄탄하게 단단한 단위를 만들면은 세계사의 아주 문명을
우리 쪽의 힘으로 잘 이용을 하면은 우리는 단위가 작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정비를 해서 맞습니다. 발전의 발판으로 스프링보드를 14억 인구의 보드를 잡고 아무리 뛰어봐야 1m 뛰어올라요. 우리는 100m 뛰어 올라가. 우리는 100m 뛰어 올라가요. 네, 그게 왜 그거를 신라 때 그게 보여줬다고요. 그거를 왜 한국의 지식인들은 거기에 대한 최소한 밖의 힘을 잘 이용하면 엄청난 기회가 올 수 있어. 예, 그 생각은 못하고 우리는 맨날 밖에 얻어맞고 살았어. 그러니까 조금만 이상한 일만 있으면은 고슴도치가 됩니다. 이게 고슴도치 멘탈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고슴도치 멘탈이죠. 그 고슴도치 멘탈의 아주 극단화된 케이스가 김일성 영생이고, 그리고 고슴도치도 그다음에 대원군의 쇄국이고. 그럼 뭐 최익현 메신저로 그런데 지금 우판이 보순이 하면서 떠드는 사람들 보면 결국은 고슴도치 멘탈이야. 그거 하고 밖의 세계는 차이가 뭔지 없어요. 모르고 그냥 분단은 유지될 거고 김일성 영생교 유지될 거고 미중 관계는 2017년 이전처럼 그냥 툭탁거리면서라도 그냥 밀월 관계 갈 거고. 오케이. 근데 나는 우파야 생각해 보니까 그러니까 뭔가 좀 다른 얘기 해야 돼. 그러니까 자체 핵무장 이런. 제가 좀 논리적으로 돌아버리겠습니다. 쿨하게 말씀을 드려보죠. 저희들이 아마 이야기한 쿨하게. 첫째, 지금 제가 여러분들 다 잘 아시는 분들이죠. 우선 제가 설득적으로 이야기를 할게요. 첫째, 중국이 웨스트팔리아 조약 이후에 만들어진 세계의 주권 체제, 이거는 세계가 공존하기 위한 아무도 침범해서는 안 되는 가장 근본적인 원칙이자 그 제도입니다. 예. 중국이 시진핑이 들어와서 이것을 아무런 근거 없이 아무런 코스트 지불하지 않고 막 뒤죽박죽 지금 망둥이 짓을 하고 있어요. 해왔죠. 도발을 한 거야, 세계 자, 질서에 이게 대해서. 그렇게 중국이 세계 주권 체제에 대해서 도발하는 것이 중국의 지배 체제를 확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단언컨대 300%, 500%는 불가능합니다. 그거는 제재를 받게 돼 있고 이미 받고 있는 중이고. 네. 두 번째, 무릎을 거의 절반쯤 이제 꿇려. 그거하고 관련해서 예. 물론 우리가 25년이 아니라 좀 뭐 작게 이야기도 한 30년 동안 북의 핵 야욕 때문에 지금 우리가 고생을 하고 그 핵 트랩에 빠져가지고 한반도가 서로 지금 굉장히 지금 곤란을 겪고 있는데 그 문제가 우리가 핵을 가져서 같이 대응한다고 그래서 혹은 내가 보기에는 아주 노골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거기에 굴복을 해서 뭐 민족의 핵이다, 인도적 핵이다라고 하는 망상적인 그 선동을 해가면서 그게 결국 굴복입니다. 그 항복을 해서 북한 핵을 하게 인질로 스스로 들어가는 우리 전체주의 빠리들. 이 사람들 다 죽는 길이에요. 죽는 길이죠. 그리고 우리가 현실적으로 여기서 이 반도에서 남북한이 같이 핵 균형을 이야기해서 전술핵을 가져온다. 지금 전술핵을 가져올 무기 체계의 의미가 없어요. 지금은 지난번에 우리 여기 B61-12가 올 연말 이미 실험 다 했고 그거는 한 3.5m밖에 안 되는 조그마한 그게 전략핵이에요. 탑재만 하면은 사용 가능한 겁니다. 그럼요.